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취지야 간단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청문회로 검증하라 이겁니다. 국힘은 근데 왜 청문회를 방해하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20일 전해진 내용대로라면 19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논란이 있든 없든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못 박은 것으로 읽힙니다. 과정과 절차를 통해 국민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참석자 전원까지 붙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인사를 했든 논란이 커졌든 결국 답은 청문회라는 점을 대통령이 확인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본질입니다. 청문회를 하자는 쪽은 민주당이고 청문회를 멈춰 세운 쪽은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했고 20일에도 자료 제출이 먼저라는 말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수영은 페이스북의 재개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고 적었고 인터뷰에서는 아침 8시까지 추가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이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75%라는 숫자도 상당수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서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혜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힘당이 전날과 같이 청문회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20일도 열리기 어렵다고 했고요. 21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라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거나 재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힘당이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국힘당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정말로 이혜원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믿는 쪽이 국힘당이라면 청문회는 국힘당에게 가장 유리한 무대여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해명이 가능한지 국민이 납득하는지 그 모든 걸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의혹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하는 곳입니다. 검증이 목적이라면 자리를 걷어 차면 안 됩니다. 도리어 끝까지 앉아서 물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부족함 자체를 청문회장에서 압박하면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답을 못한다는 장면, 자료 제출을 회피한다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그 무대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힘당이 선택한 방식은 검증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자료가 안 오면 못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원칙처럼 들리지만 실제 효과는 딱 하나입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의혹만 남습니다. 사실 확인은 사라지고 주장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힘당은 계속 문제 많은 후보자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의혹이 정리되거나 일부 의혹이 허술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결정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게 국힘당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청문회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쪽이 검증을 말하고 있다는 이 역설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노골적인 건 대통령이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말한 지점과 국힘당의 태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국민 반응을 보자는 쪽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청문회 경과를 설명했고 공청회 계획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 법안 논의 같은 현안도 공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찬 자체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자리였고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국정과 민생 전반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갔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 최고위원 등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고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영이십니까? 라고 농담을 던졌고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라고 응수했다는 대목은 갈라치기 프레임을 차단하고 원팀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언론의 반명이니 명청 대결이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우리를 갈라치고 싸움을 붙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절차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온 날 국힘당은 절차의 출발선인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누가 상식을 붙잡고 있고 누가 판을 깨고 있는지 너무 선명해집니다. 물론 이혜원을 둘러싼 의혹이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크기 때문에 청문회가 더 필요합니다. 서초구 대형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은 파급력이 크고 부양가족 부풀리기로 청약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의 구조 자체가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문제 제기까지 따라붙습니다. 이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의혹은 더 민감합니다. 차남과 삼남이 집에서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와 경찰서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는데 공교롭게 도 근무를 시작한 해부터 해당 기관이 공익요원을 받았다는 점, 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장남과 삼남이 고등학생임에도 국회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 장남의 미국 대학원 재학 시절 논문을 둘러싼 추가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는 대목은 기존의 고위공직자들이 의혹을 회피할 때 쓰던 방식과 닮았다는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세종시 전세아파트 사용료를 매달 내고 있다고 했는데 지명 직전에 2년치가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인사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 후보자가 억울하다면 청문회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해명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해명이 불가능하다면 청문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국민정서법이라는 표현이 나왔듯 청문회는 단지 실정법 위반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감정과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는 부정청약 의혹, 공정과 불평등을 건드린 부모 찬스 의혹은 설명과 책임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간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해명과 여론 반응을 본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조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여기서 국힘당의 행동이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힘당이 정말로 국민 정서를 말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앞에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자료를 핑계로 청문회를 멈췄습니다. 자료가 핵심이라면 청문회장에 앉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국민이 보게 만들면 됩니다.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국힘당 이 밖에서 자료가 없다고만 말하면 국민은 결국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뭘 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답만 남습니다. 국힘당이 스스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해놓고 검증을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힘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정치적으로만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국힘당은 지금 누군가의 도덕성을 공격할 자격으로 싸우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혜원을 공격하면서 돈과 공천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국민이 떠올리는 건 국힘당 내부의 돈, 공천 청탁, 금권 선거 의혹들입니다. 국힘당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도덕성은 상대를 때리는 몽둥이, 이전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돈과 공천으로 남을 공격하는 순간 국힘당이 쌓아온 의혹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때 국힘당은 정치개혁을 말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힘당이 먼저 수사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국힘당이 이혜원을 공격하더라도 최소한 청문회장에 앉아서 절차를 지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 최소한도 못하면서 누굴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건 오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동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소리치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앉아야 합니다. 국힘당이 끝내 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국힘당이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신호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원을 두고 무슨 결론이 나든 국힘당은 이미 스스로를 증명해버렸습니다. 검증을 말하면서 검증을 막는 정당 절차를 말하면서 절차를 부수는 정당, 그게 국힘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